오늘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건강기능식품 업종 이커머스 디지털 마케팅 제안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서를 말씀 먼저 드려보자면 시장 분석, 그다음에 운영 전략, 운영 플랜, 보고서와 솔루션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분석입니다.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건강기능식품 소비량은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떠오르는 키워드는 이런 콜라겐, 비타민, 영양제, 이너뷰티와 같은 인어건강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브랜드들이 많이 탄생하고 엄청난 레드오션인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밀려들어오는 현재 우리는 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타 카테고리에 비해 건기식 업종은 브랜드 인지도의 영향이 좀 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건강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였고요. 건기식 제품 특성상 재구매 주기가 길고 비중이 적습니다. 그리고 제품 성분에 대한 인증과 리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품별 몇천 원대부터 몇십만 원대까지 다양한 단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기식 제품 특성상 재구매 주기가 길고 비중이 적은 건 광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첫 구매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재구매 중에서는 1, 3개월 재구매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상품 재구매 비중이 다른 이커머스들보다는 훨씬 낮았습니다. 즉, 첫 구매 이후에 이탈자가 많다는 건데요. 이렇게 재구매 비중이 낮다는 뜻은 충성 고객의 비중이 낮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기식 업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첫 구매 고객을 확보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첫 구매 고객이 충성 고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광고 운영 전략을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첫 구매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일단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맛볼 수 없는 이런 온라인 시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선택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일단 브랜드 인지도 캠페인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여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이 잘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컨텐츠 소재를 통해서 직접 구매 전환율을 상승시키고 퍼포먼스 소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단가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템 기획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나 이벤트 기획에 대해서도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기식 시장에서 입지 확보와 브랜드 미인지 고객의 전환 증대를 위해서는 매체별 운영이 필요한데요. 일단 타겟 확대를 먼저 목적을 둔다면은 일단 타겟에 맞는 영상과 이미지 컨텐츠를 제작하고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 선정 및 타겟에 따른 매체를 분리를 하고 성별, 연령, 관심사별로 제품 및 소재 기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티브한 컨텐츠를 통해서 기획 페이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환 극대화 목적입니다. 그래서 객단가 상승 패키지라든지 기획 구성을 통해서 로아스를 증대화시키고 리타겟팅, 경쟁사 타겟팅을 통해서 진성 고객을 확보하고 그리고 퍼포먼스 소재 최적화 및 안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성별, 연령, 관심사별 소재로 기획 제품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소구점을 발굴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낮은 단가를 반점을 보완할 월별 전략도 소재 예시를 미리 챙겨와 봤는데요. 이렇게 월별로 키워드를 뽑아보고 이 키워드에 맞게 소재를 미리 한번 발굴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후킹성 워딩이라든지 소재를 활용해서 직접 구매율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체별 운영 전략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자사 페이지와 일반 페이지를 소재 목적에 따라서 분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 계정을 적극 활용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와 인지도 상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사 페이지 안에서는 브랜딩용 소재를 발굴하거나 이벤트나 해시태그 참여 유도 소재를 활용하고 이제 브랜드 톤앤매너를 좀 갖춘 게시글을 이용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제 일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드 광고용으로 이제 별도 운영을 통해서 전환율을 높이는 건데요. 후기 소재나 후킹성이 강한 소재들, 그다음에 네이티브한 형식 소재를 활용해서 뭔가 자연스러운 광고 같지 않고 자연스러운 침투를 보여주고 이슈나 트렌드에 맞춰서 밈을 활용하는 소재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일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 프로필 생성을 하여 파워 페이지 같은 형식으로 광고를 통해서 확산을 유도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로아스 상승을 위한 메타 광고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타겟팅은 관심도에 따른 타겟팅, 그리고는 이 타겟팅에 따라서도 광고 그룹을 분리할 것이고요. 이런 고효율 타겟팅 같은 경우에 성과가 있다면 무한 확장을 통해서 더더욱 큰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재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한 소재들을 발굴하여 A/B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소재들 중에서도 쇼폼 지면을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맞춤화 소재 노출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이렇게 타겟별로 소재를 제작하여 맞춤 타겟을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 광고입니다. 이제 쿠팡이나 아니면은 이제 올리브영 등 같은 그런 플랫폼 속에 있는 잠재 고객 모두를 활용하여 광고를 통해서 구매를 확인하고 리타게팅 또한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저와 리타게팅 둘로 나누어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리타게팅은 일정 기간 내에 방문자라든지 특정 페이지 방문자라든지 실제로 우리 방문했던 사람들, 장바구니에 넣었던 사람들에게 리타게팅을 하는 형식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던 사람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신규 유저 같은 경우에는 리타게팅뿐만 아니라 모수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리타게팅에서 맞추었던 그런 타겟들을 유사 1%, 유사 3%라든지 이런 유사 타겟으로도 신규 유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에 따라서도 타겟팅 공략과 분리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장바구니라든지 아니면은 방문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다 그룹을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타겟팅과 기존 타겟팅 또한 캠페인을 분리해서 별도로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고효율 캠페인이 생성이 됐을 때 여기 안에서도 모수 확장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룹 분리를 통해서 성과 있는 타겟팅 전략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도 논문이라든지 특허 보유 등 제품에 대한 차별점을 소구점으로 잡아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조금 어그로가 끌린다는 그런 후킹성 소재 같은 경우도 활용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인지도를 이끌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 소재, 즉 쇼폼 지면을 활용한 영상 소재를 통해서 브랜딩 또는 전환 극대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쇼폼 같은 경우에는 전환 퍼널을 좀 최소화하여 사람들이 쇼폼을 내리다가 갑자기 좀 멈춰가지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눌렀을 때 다시 한번 리타게팅이 가능한 그런 식으로 진행하여서 쇼폼 지면도 활용하여 영상 소재, 이미지 소재뿐만 아니라 영상 소재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쿠팡 데이터를 활용해서 메타 협력 광고도 같이 함께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쿠팡이라든지 올리브영, 무신사 등 협력 광고가 가능한 플랫폼들 한정으로 메타에서 대시보드 안에서 전환을 볼 수 있는 협력 광고인데요. 이것 또한 데이터를 공유받아서 모수를 활용할 수 있는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모비온 배너 광고입니다. 모비온 배너 광고 또한 이런 유저의 액션에 따라서 모수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라든지 상품 페이지에 접속했던 유저라든지 아니면 키워드 검색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고 세분화하여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0개 이상의 오디언스가 분류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명 중 8명 타겟팅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문했던 리타게팅 유저도 가능하고 신규 유저도 가능하는 등 다양한 기준으로 모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저 타겟팅 또한 관심사 기반, 오디언스 기반, 키워드 기반, 데모 기반으로 분리하여도 운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 기반은 타 사이트에 방문했던 유저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송출할 수 있고 특정 어플리케이션 설치했던 유저들에게도 배너 광고를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디언스 기반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활동에 따라서 유저를 63가지로 그룹화하여 타겟 그룹에게도 광고 송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언론사 지면 카테고리를 통해서 원하는 카테고리에 광고를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라든지 문맥을 통한 매칭을 통해서 그런 키워드나 핵심 키워드 등을 검색한 유저들에게도 광고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성별 연령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비온 또한 리타게팅이 가능한데요. 장바구니 모수라든지 관심 모수라든지 방문자 모수에게 리타게팅도 가능합니다. 노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언론 지면에 오른쪽에 이렇게 배너 사진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 같은 데서 팝업이 뜨는 형식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 픽에도 함께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매체입니다. 구글 유튜브 또한 상품에 따라서 유사 맞춤 타겟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 맞춤 세그먼트를 통해서 검색어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어플 타겟팅을 통해서
잠재 고객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 유형에 따라서 분리하여 세팅을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나 모비온처럼 그룹을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계제 위치 관리를 통해서 광고비 누수 방지할 예정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라이브가 되고 나서 이렇게 계제 지면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게임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불필요한 계제 지면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삭제하여 광고비 누수를 최대한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에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쇼츠 영상을 통해서 좀 재밌는 메시지라든지 브랜딩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광고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글 캠페인들 중에서도 PMX 캠페인이라고 하여 이제 다양한 모든 노출 지면에서 노출을 시킨 다음에 가장 효율이 좋은 구자에 이제 머신러닝이 최적화되는 캠페인인데 이렇게 캠페인을 통해서 다양한 검색 지면이라든지 유튜브 지면 등등을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뭔가 친근감을 이끌어내는 영상, 그러니까 즉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영상보다는 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반인들을 타겟으로 일반인들을 이용한 소재들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연예인을 활용한 영상보다는 일반인들이 나왔던 영상 소재에서 훨씬 더 로아스가 잘 나온 이력을 바탕으로 좀 일반인들을 이용한 영상 소재도 같이 함께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채널을 하나 생성하여 좀 비광고적인 인상을 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쇼츠 광고도 함께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깃별로도 영상 소재 기획을 다르게 하여 3040 세대, 4050 세대 등등 나누어서 소재 제작도 함께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가로 형태의 소재를 제작을 했을 때 함께 쇼츠형 지면으로 16:9 사이즈를 9:16 사이즈로 함께 만들어서 한 영상 소재도 다양한 리사이징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영 플랜입니다. 시작은 브랜드 상품의 이해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이 브랜드의 소비자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 소비자 파악을 한 뒤에 이 소비자에게 맞춤, 소구점과 제품을 선별하여 이 맞춤 광고를 한번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광고가 운영이 된 다음에 잘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잠재 고객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운영을 진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단계를 함께 또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황에 따라서 맞춤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효율에 따라서도 캠페인과 타겟 등등 온오프 할 수 있는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그럼 이런 빅키워드 솔루션을 통해서 경쟁사 키워드 조사를 하여 경쟁사에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좀 참고하여 신규 키워드도 발굴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직접적인 전환 이후에는 간접 전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배너에 자사명을 녹여서 노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탈한 고객들이 다시 재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억할 수 있게끔 자사명과 자사 제품을 좀 각인될 수 있는 소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사명 검색을 통한 제품 판매 증가 그리고 좀 최대한 CPC라든지 이런 거 낮출 수 있는 전략 또한 함께 제안드립니다. 일단 초반 3개월 성과를 좀 보면서 다음 3개월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플랜도 함께 짜드릴 예정이고요. 그 3개월 동안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브랜드의 맞춤 타겟도 함께 발굴해드리며 브랜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브랜딩 마케팅 전략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매체 지면 소재별로 전환 보고서와 경쟁사 광고 소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 보고서 또한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통해서 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케팅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